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쭌쭈닝 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1등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티를 팍팍 내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일투법사님 방송이 오늘 없는 것 같죠? 네. 새날이 올 때까지 님 두 번째로 오셨어요. 김일한님, 네, 3등 맞으십니다. 예. 출석표라도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님 어서 오십시오. 윤용호님 첫 출석이라고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님, 네, 무섭습니다. 새벽까지 못 달립니다. 저 그 다음날 피곤해서 힘들었습니다. 네. 나눔자리님 어서 오십시오. 수원시민공감님, 아이디 바뀌셨네요. 네. 아, 오늘 쉬시는 날이라고요? 아휴, 아주 월요일은 쉬시는 날이신가요? 그 쉬시는 날이 잘 쉬셔야 또 열심히 또 일을 하시거든요. 아유, 강물님, 천공박사 강물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꽃님이님, 반갑습니다. 제대로 삽시다님, 어서 오십시오. 심경수 TV라고 나와요? 지금 제가 그쪽으로 제가 낮에 테스트를 하긴 했. 그거 지금 요거만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 예. 조금옥님 어서 오십시오. 심콩. 네. 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탐라님 바로 오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조선이님 반갑습니다. 와이파랑새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화분요? 오늘 여기 경기도 양주에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내놨습니다. 예. 달려라 하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유현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강물님께서 너무 착한 척 하지 말라고. 저 원래 안 착한데요. 여기서라도 착한 척 해보려고요. 폴미님 어서 오십시오. 랭귤러님 네 오늘 요즘 좀 막 찌죠. 이 고온 다습. 네. 피노끼오님 네, 주말은 저는 무조건 쉽니다. 예, 그 주말을 쉬지 않으면 주중이 좀 피곤하기 때문에 주말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말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오님, 네, 어서 오십시오. 커피나무님도 오셨고요. 강물님께서 착한 척, 우아한 척, 고상한 척, 품격 있는 척하는 수밖에는 질색이시라고요. 저는 일단 착하지 않고요. 우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상한 건 거리가 매우 멀고요. 품격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서 못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수박계는 또 절대 아닙니다. 수박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당이 조금 높아서 수박 가끔씩 먹습니다. 네. 초록빛 전계숙님, 네 오늘도 심콩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탄행님 어서 오십시오. 월요일 암울하시다고요. 아이고 제가 감히 어떻게 메시지를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편안한 시간 되시도록 제가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폴미님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레피리님 어서 오십시오. 제대로 삽시다님 얼굴에 착해라고 써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 보시면 아마 저희 어머니 방송 한번 출연시켜 드릴까 생각 중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어머니 방송을 같이 안 하려고 해요. 막 욕하실 거예요. 아마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길동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마음이님께서도 오셨고요. 네, 오르막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존 케이지님 멋진 아이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콩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길동무님께서는 제가 전해드리는 여러가지 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콩이랑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경탄행님 스페인 교민들 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슬슬 다 알 것 같아요. 네. 조구몽님 정확히 보시네요. 역시 저가 혼자 자라서 형제 없이 혼자 살 버릇없이 커서 고집이 엄청 세요. 제가 밑도 끝도 없는 고집. 게다가 또 배운 게 또 무슨
뭐라고 또 교수까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잘난 척은 또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콧대가 이게 영어로 말하면 nose in the air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가 이 공기 속에 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고집이 세요. 아무것도 없이 자존심만 강하고 고집이 좀 셉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조금목님. 나눔자리님께서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해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하거든요. 나는 착하다. 나는 이걸 할 것이다. 막 이런 거 막 하면 또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정치 이슈들 좀 있었죠. 쭌쭈닝님 맞습니다. AJN님 네 반갑습니다. 조영성님 네 가로세로 연불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마음이님께서 에어포스 원 보니까 열받았다. 이래저래 더운 날 열 안 받을 수가 없어. 제대로 삽시다님께서도 형제가 없으시군요. 네 저도 혼자. 레피리님도 혼자. 야 저희 세대는 혼자가 흔치 않은데 여기 또 어떻게 또 저희 세대만 해도 뭐 둘만 나 잘 기르자인가 뭐 그거로 막 큰 세대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막 70 한 반에 70명씩 들어가고. 연화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JHJ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구목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살 정도 넘으니까 좀 형제 많으신 분들이 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진 몰랐는데 40살 정도 넘으니까 이제 조금씩 부러워지고 요즘은 너무 부럽죠.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좀 두렵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 수님께서도 또 혼자시라고 그러시네요. 의외로 이렇게 혼자 크신 분들이 많네요. 네. JHJ님께서도 무남 동료. 그 정말 희한한데요. 이게 저희가 조금 시간 여유 있게 하는 방송 하는 날 어떻게 뭐 가족 관계 한번 뭐 조사 좀 해봐야겠는데요. 네. 레피리님께서는 고아되신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뭐 누구나 다 뭐 고아가 되죠. 결국은 인생이란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강물님 저도 그래서 아주 그냥 저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네. 벌써 100명이라고요? 벌써 97명. 그 시간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 동접자 수가 이렇게 탁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말씀 나누시고 막 해주시니까 이 이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액티브한 라이브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 노출이 자꾸 위로 되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오시고 또 계속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방송 시작한 지 10분이 채 안 됐는데 100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진짜 좀 교만을 좀 떨어볼까요? 제가 잘난 척 좀 해볼까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음이님 맞아요. 저는 혼자 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유치원 땐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친구랑 싸웠는데 걔네 형이 와갖고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형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걸 제가 형제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스노우맨님 인트로 그만하고 본론 가자고요? 어떤 본론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좀 있어요. 몇 가지. 네, 민키님 어서 오십시오. 길동무님 크게 막 웃으시네요. 네. 제가 100분 정도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가 일어난 발생한 오늘 그런 날인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새로운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날 이번 박수 쳐주고 좋아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상당수의 국민들이 막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도 막 뭐라 그러나
사진을 막 이렇게 요즘 막 그거 재미 들려 갖고 여러분들께서 막 응원해 주시니까 특히 제대로 삽시다 님께서 막 응원을 집중적으로 하시니까 한국의 피카소 막 그 생각만 떠올라 갖고 그림을 막 그림칠을 하는데 아까는 막 다 색칠하기도 귀찮더라고요. 화가 나 갖고. 그래서 그냥 그 수염 있는데 다 색칠하려고 처음에 마음 먹었다가 대충 이렇게 하고 그냥 올렸는데 또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페와우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메시지는 사실은 한 가지 정도예요. 그런데 그 주변 상황에 대한 말씀이 좀 몇 가지가 있고요. 근데 그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허 기자님하고 이종원 PD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 방송의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들도 다 보고요. 그리고 영상에 댓글로 붙는 그 댓글들도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몇 분들께서 저의 그런 이종원 PD에 대한 어떤 언급이 매우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긴 댓글로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저는 그냥 괜찮은데 또 다른 분과 이렇게 사실은 약간 사소한 이런 좀 논쟁이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분께 구독 취소를 하고 여기 안 들어오시는지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나중에라도 이 방송을 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이종원 PD 얘기 아니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래서 일단은 요 방송을 하는 거는 저의 권리거든요. 제가 무슨 언론사도 아니고요. 하물며 기자도 아니고요. 아마추어 기자도 아니고요. 저는 시민 기자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 만들고 대통령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싶은 바람으로 요러한 성향의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요 채널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 그거만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분, 자격, 어떤 그런 어떤 자격 요건은 유튜브 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제 개인 채널에서 제 뜻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그럴 권리는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권리를 조금만 존중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가 조금씩 각자가 갖고 있는 권리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을 해주고 또 책임을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많은 한 지붕에서 여러 가족이 같이 부대끼면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같은 진보 진영이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이 발생하는 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건 조직론 같은 데를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직론을 보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 조직이 잘 될 것인가 진화하지 못할 것인가가 가늠이 돼요. 어디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조심스럽게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저의 권리로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몇몇 분들께서는 불편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당연하죠. 어떻게 여기 지금 유튜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은 이렇게 나중에라도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다 만족을 합니까? 당연히 이견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남겨주세요. 댓글로. 그러니까 아주 나쁜 말이나 제3자가 봐서라도 야 이건 좀 심한데 이런 정도 아니면요. 야 너 신박사라고 네가 무슨 박사야? 넌 박사가 곧다고밖에 못해? 난 너보다 더 잘하겠다. 그렇게밖에 못하면서 박사파리 하고 다니고 너 무슨 유튜브가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좀 관계 없어요. 저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박사거든요. 네,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 저의 이런 어떤 방송 내용이 불편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댓글 남기시는 부분들을 제가 읽어보면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독자 만여 분, 11,000명이 지금 넘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려면 저한테 하세요. 댓글로 막 해주세요. 그냥 그래야 제가 모르는,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 제가 보지 못하는,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방송을 하면서 최대한 제가 능력껏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제가 마음이 가장 안 좋은 건, 지난 주말 사이에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은 여러분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왜 좋은 마음으로 제 방송을 보러 오신 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으로, 어차피 같은 진영에 같은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들이신데 서로의 생각이 약간 다르다고 저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를 그들이 관계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제가 뭐라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소하더라도 논쟁을 벌이는 건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부분은 전혀 꺼리낌 없이 마음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뭐 나쁜 말씀 하셔도 좋고요,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더 좋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 시작했으니까 우리 오늘 여러분들 가장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 답답한 거, 우리 새로운 대통령 공군 1호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신 우리 이 경 대통령을 좀 씹어볼까요? 이분은 도대체 국제 무대에서 외교 데뷔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분이 사실은 뭐 거기가 어디 가서 무슨 외교적 성과를 얻고 이게 아니고, 대부분의 이 민주진영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의 의견이 그거예요. 가서 창피나 당하지 마라. 진짜 가서 쪽팔린 짓 좀 하지 마라. 뭐 요런 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내용이 아니고 정말 1차원적인 내용이에요. 정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새지 마라. 정말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일단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뭐 지금 유튜브하고 뭐 일단 공중파 어디까지 지 모르겠는데 일부 공중파와 이 유튜브, 특히 유튜브, 저는 뭐 공중파를 안 보니까 이 G7에서 제낌당하고 나토로 간 거는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다른 거고. 그런데 뭐 G7에서 따당한 거는 또 크게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오로지 제대로 보도하는 거는 유튜브 매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2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를 받아갖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하시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런 외국의 정상회담 같은 데 갔을 때 아우라, 포지션, 자리의 배치, 그런 걸 보면 알잖아요. 상석, 그리고 어떤 자리에 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정상회담도 자주 가셔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자리에선가 갔는데 G7이었나 어디서 갔었는데 일본은 저 구석탱이에 앉고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부럽게 쳐다보는 그 사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네. 저는 굉장히 일본 싫어요. 일본 정치인들이 싫어요. 예.
그래서 국짐이 너무 싫어요 저는. 네. 일본 국민들은 제가 만나본 일본 친구들은 괜찮았어요. 애들이 착하고 뭐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얘들은 정말 좀 애들이 어리버리하다고 할 정도로 애들이 좀 애들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만났던 애들이 일본 애들이었어요. 그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었죠. 우리는 뭐 그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의 가전제품 양판점에 가면 소니, 파나소닉, 뭐 히타치, 사니오 뭐 이런 것들이 그 디스플레이 쉘프를 다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 거는 박스로 저 구석에 쟁여져 있었어요. 삼성, LG 그때는 골드스타였나? 그리고 대우전자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한국이 일본하고 차이가 엄청 났었죠. 근데 그때인데도 그렇게 세계 초강대국 인류 선진국이 일본인데도 일본 친구들을 보면 애들이 그냥 이거지 어리버리한 거야 애들이. 그래서 일본은 정말 희한하다. 옷도 진짜 비싼 것만 입고 애들이 막 저런 거 있는데 애들이 참 희한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일본 제품 워크맨도 쓰고 일본 제품 저도 뭐 좋아라 했죠. 뭐 일본 뭐 코끼리 밥솥도 사서 쓰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비싸서 못 썼지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러한 그 일본에 대한 그 열등감 그게 우린 있잖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 특히 저희 세대는 요즘 20, 30대들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없더만요. 적어도 대등할 때 이렇게 태어난 세대라서. 근데 저희 40, 50대 이상만 돼도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마이마이하고 이 소니 워크맨이나 아이와하고는 품질 차이가 너무 컸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어린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에 일본을 이기는 게 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내가 죽기 전에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작년에 있었잖아요. 지금 뭐 경탄행님께서 내시조님 스패너 좀 주라고 하셨네요. 벌레 정말 잘 잡힌다고. 아이 아니 저는 그 스패너를 드리면 그 또 바쁘시고 뭐 또 이렇게 저기를 못하시. 내시조님은 또 김대희 작가님 방송에 또 스패너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그냥 하시라고. 그리고 제 방송은 막 벌레 많이 안 오니까 한두 마리 오니까 그건 제가 잡을게요 당분간은.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꿈이 일본 사람들이 이기는 거였어요. 일본을 이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조건 뭘 하든. 정말 싫었어요 전. 그래서 국힘이 정말 더 싫었어요 저는. 그런데 오늘 제 채널에 그래서 그 황현필이라는 역사학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분은 매우 진보적인 성향이고 저랑 제 성향이 딱 맞아 떨어져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아까 급하게 그 독일 가서 지금 몇 명이 가서 또 이상한 창피한 짓을 하잖아요. 그 영상을 또 올려서 제가 그 저작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 그냥 제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지. 하여튼 이 일본을 이겼던 국제 무대 외교 무대에서 일본을 이겼던 대한민국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일본에 무조건 머리 수그리고 들어가죠. 미국에 무조건 고개 숙이고 있죠. 정말 이게 제가 일본 총리라도 안 해주죠. 왜 해줘? 가만히 있는데 제가 와서 미리 고개 숙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직전까지 굿모닝 충청에 업데이트된 뉴스 보니까 기사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나가리 됐다 하던데요. 한일은 나가리 될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했고 한미도 정상회담 나가리 됐대요. 예. 뭐 하러 간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토를 스페인 가서 진짜 김건희 씨가 놀러 갔나 그냥 거기 그냥 놀러 가고 싶어서 놀러 갔나? 도대체 무슨 이유로 거기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 소득 없이. 예? 그걸 누가 반겨준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게 또 겹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G7 미팅이 또 까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모르나 봐요 본인이.
앞에 대통령이 2년 내내 굉장히 그 하일리 리스펙트한 그런 포지션으로 그 초대를 받았는데 높이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자기는 그거를 새로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서 그거를 못. 그리고 뭐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엄청 거기 가려고 노력을 했더만요. 근데 호주하고 인도는 계속 초청받았던 호주하고 인도는 초청받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만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게 되면 자존심도 엄청 상할 건데 그럼 나토를 왜 갔지? 저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나토 가기 전에 G7에 참석 못하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구실을 대더라도 코로나에 걸렸다든가, 네? 복통이 있었다든가, 장염이 발생했다든가, 에? 무슨 구실을 대더라도 나토로 가지 말았어야지. 그런 이상한 그 비행기 위에서 이상한 어색한 그 마네킹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상한 옷 맵시 없는 그런 자세로 손을 들고 그런 저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어릴 때라서. 그런데 그 70년대 80년대 대통령들보다 뭐라 그러나 옷매무새도 그렇고 자세도 더 안 나오고 그냥 창피스러워요. 저는 그 개인적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어떤 무슨 역량, 능력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다 좀 창피스러워요. 예. 대통령 같지가 않아. 게다가 뭐 지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대통령이 일단 되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대통령 당선되면 허니문 뭐 기간이라 그래서 몇 개월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돌아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끝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 권력이 임기 초반에 돌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 잡음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중반 지나고 하반기로 후반기로 갈 때 레임덕이라 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그다음 뭐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뭐 약간 잡음도 나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레임덕이라는 말로 포장이 돼서 나오는데 적어도 정권 초기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가장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지금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가장 신복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한동훈. 지금 FBI가 있잖아요. FBI 미국 거기 왜 갔겠어요? 예? 거기 무슨 시스템을 몰라서 갔겠어요. 거기 무슨 거기 돌아가는 걸 모르겠어요. 뭐 거기서 뭐를 알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면 뭐 예정된 무슨 미팅이 있어서 갔겠어요. 갑자기 FBI 간 거는 아무리 핑계를 대도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제 생각에는 뭐 두 가지죠. 한동훈이 원해서 거기 연락해서 갔든가, 두 번째로는 FBI가 오라고 했든가. 일단 그래도 대한민국은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 미국 입장에서는. 전 미국 별로 안 좋아해요.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살면 미국을 잘 모를 땐 좋아했는데 미국을 좀 알고 나서부터는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안 좋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섞이기 힘든 성향이에요. 그 미국 애들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거. 연락해서 야 내가 한동훈인데 야 거기 우리 식구들 처가가 문제 생겼다. 그 FBI 조사한다는데 내가 가서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니? 오케이 와봐. 얘기 좀 해보자. 어쨌든 법무장관이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FBI에서 부를 수 있었어요. 부를 수 있어요. 왜냐면 FBI는 그거 갖고 한동훈하고 딜을 할 수 있잖아요. 한동훈이 대한민국의 내각에서 포지션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걸 알잖아요. 미국이 어떤 애들인데요. 그거 굉장히 빠른 애들이에요. 셈이. 그러니까 한동훈을 통해서 한동훈을 이용해서 윤석열 껍데기밖에 없는 그냥 아무것도 힘도 없는 윤석열과 딜을 하려고 한동훈을 소환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넷피셜.
근데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은 첫 번째 경우 한동훈이 오라고 했을 때는 절대 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왜 와? 너랑 무슨 상관인데? 이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필요하면 불러요. 네. 그러면 어떤 거를 딜을 하겠죠. 미국이 뭐 원하는 게 뭐겠어요? 돈이지. 한국은 잘 사니까. 트럼프가 얘기 다 했잖아요. 한국 너무 잘 산다고. 주한미군 그렇게 우리가 돈 들여서 지켜줄 필요 없다고. 미국 지금 힘들잖아요. 미국도 지금 난리예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떨어져요. 인기가 떨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밖에 없어요. 그게 지난번에 다이렉트로 투자하는 거가 성사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간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국방비다. 마음이님께서 국방비 올리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국방비라고 대놓고 하면 한국 국민들의 저항이 있으니까 국방비라고 대놓고 못하고 아마 2쿠션, 3쿠션 정도로 해서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절대 이거는 제가 미국에도 저보다 더 미국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고 미국 사람들을 더 저보다 오래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15년 동안 경험해 본 미국 사람들은 절대 자기네들 손해 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민키님 트럼프 지금 될 확률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185명 방송 이거 큰일 났네. 오늘 또 방송 일찍 못 끝나겠네 이거. 이거 제가 아직도 이 초보라 동접자 수 많아지면 흥분이 돼갖고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막 땀도 나고 갑자기 더워져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포인트가 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응집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지금 각자 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 초기에 그 어떤 때보다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꽉 짜여져서 치밀하게 돌아가고 앞으로의 향후 5년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5년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이 시기에 보세요. 가장 오른팔인 한동훈 자기네 집 뭐가 어찌됐든 자기네 집 관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미국행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윤핵관 이 세 사람은 지금 각자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이 한 목소리 내면서 지금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뉴스로 나오는 것들, 신문 그 기사로 나오는 것들만 봐도 권성동, 장제원, 그나마 윤한홍은 지금 얼굴도 안 보여요. 얼굴도. 이 사람 얼굴 보일 상황인데도 얼굴이 안 보여요. 이 사람이 김건희 씨 가장 측근이라면서요. 떠도는 소문이 그렇더만요. 이 사람이 3명 중에 완빵이라 그러더라고. 별로 존재감도 없이 대중에 알려진 인지도는 권성동이나 장제원보다 못한데 알려진 이 소문에 의하면 이 셋 중에 완빵이 윤한홍이래요. 김건희하고 제일 가깝대요. 그러니까 이 3명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실권은 김건희 씨한테 다 가 있고 모든 걸 움직이는 건 한동훈이한테 가 있는데 이 3명은 김건희한테 줄을 대야 되나 한동훈이한테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윤석열은 지금 허당인 대통령인 것 같아. 제가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예. 그 모든 결정들이 김건희 씨가 한다는 것 그런 그 증거들이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무적LG님 반갑습니다. 저도 무적LG입니다. 프로야구 원년부터 무적LG. 네. 그 변희재 씨가 그러더만요. 2달 안에 자기가 스스로 스텝 다운 한다고 내려온다고. 근데 뭐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 사람이야 그냥 뭐 나오는 대로 하는 소리고 어쨌든 뭐 듣기 좋은 말이니까 저희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허니문 기간이 돼서 어떤 때보다도 인기가 높아야 되고 국가가 잘 돌아가야 이 시기에 다 각자 노는 거예요.
대선 때 핵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준석 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지금 자기 정치를 난 내 정치할 거야 하고 막 존재감을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준석도 골치 아파. 쟤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캐릭터예요. 누구하고도 잘 어울릴 수 없는 캐릭터. 왜냐면 혼자만 잘났거든. 뭐가 어찌됐든 나는 하버드 나온 사람이야. 난 니들하고는 달라. 나는 계급이 니들하고는 달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애. 딱 태도에서 알 수 있어요. 태도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없어. 윤핵관 셋 다 다른 생각하고 있어. 이준석이는 뭐 이제 자기 정치하겠다고 지금 새 대통령 된 지 몇 달 됐어요. 한 달 반 됐잖아요. 45일인가 46일 됐는데 지금 이 대통령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떤 가정이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 대통령 다음은 내가 권력을 가질 거야 라고 할 때는 이 대통령 권력이 5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본인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느끼고 있고 감지한다는 거죠. 게다가 떠도는 시나리오가 또 그거잖아요. 그 대통령 대선 때 투표할 때 이 이 낙연계들의 그 시나리오가 일단 이재명 제끼고 윤석열 대통령 만든 다음에 뭐 탄핵을 뭐 시켜갖고 그 탄핵시킨 다음에 이낙연 대통령이다 뭐 그런 뭐 시나리오 있다고 뭐 페이스북에 요즘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거는 대선 때도 막 떠돌던 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이쪽 진영 우리 진영에서야 당연히 경통이 뭐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탄핵 됐으면 좋겠다라고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웃기는 건 쟤네들이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쟤는 그냥 오래 못 갈 것 같아. 쟤는 그냥 빨리 그냥 끝날 것 같으니까 쟤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더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놀이에 푹 빠진 우리 경통은 자기가 하는 게 다 그냥 옳은 줄 알고 맞는 줄 알고 막 수의계약 그렇게 해 제끼는 거예요. 그동안에 술 같이 먹었던 사람들 줄 서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그 포천에 있는 그 이번에 밝혀진 우리 그 조그만 그 회사는 그 진짜 빙산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신경도 안 쓰던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 계약을 비공개로 돌린 다음에 지금 그런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밝혀진 게 지금 벌써 난리가 아니잖아요. 페이퍼 컴퍼니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자기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 챙겨주느라고 국민 세금 막 주느라고 난리가 나고 김건희는 김건희대로 뭐 천공법사하고 친해갖고 윤석열 코치하면서 자기네 식구들 뭐 해먹을지 진가점적으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이거 충분히 누구나 이거는 힘들이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한 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눈에 혈안이 돼갖고 지금 그 세금 합법적으로 빼먹을 생각을 하고 있고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 윤핵관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준석 그리고 그 외에 그 외 다수들 윤석열 후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벌써부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대체 저는 요즘 그게 이제 슬슬 궁금해져요. 도대체 저 사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오늘 기사가 또 웃긴 게 나왔잖아요.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에서 반대되는 개념의 데드크로스 드디어 이제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을 뒤엎었잖아요. 그것도 리얼미터에서. 그럼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스페인으로 갔단 말이에요. 대통령 놀이하라고 가서 들려오는 소식이 미국하고 정상회담 끝났다. 또 레피리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레피리님은 또 저런 또 제가 뵈니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김한길 나름 또 그쵸? 한 자리 하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각자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어떤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그 조그만 회사도 이 리더를 중심으로 잘 협조가 돼야 그 회사가 생명력이 유지되는데, 그 조직이 유지가 되는데 경쟁력을 갖고 말입니다. 와, 이 대한민국 아직 우리 선진국 된 게 아니잖아요. 막 그 선진국 이제 막 들어가는 그 진입, 거기서 우리가 막 이제 조금 더 애를 쓰고 이렇게 부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 킥을 해야 돼. 킥 한 방 킥을 해서 뿡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당분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 자체가 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화가 나지만, 대한민국이 처해있던 상황에서 선진국으로 더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거, 그게 참 이게 슬픈 겁니다. 이게 참 우리를 마음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5년을 채울 수 있을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하나 지뢰가 지금 점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뢰 중에서 하나가 터지면 연쇄 폭발 되겠죠, 뭐. 의외로 뭐, 그러니까 예전에 최순실 그 사건도 그 이대에서 그 정유라 씨가, 그 딸이, 최순실 딸인 정유라 씨가 뭐 승마 뭐 하는 거에서 이대 어떤 뭐 입학 관련돼 갖고 이대 학생들이 그거 안 된다 시위회가, 그게 촉발이 된 거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 얼토당토 아는, 그쵸? 예, 경탄행님, 네. 그 말, 그쵸? 예, 그 이화여대에서 있었던 정유라 그 사건으로 이대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그때 촉발이 돼서 그게 번져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서로 딴 생각하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는지 신경 안 써요.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받든 뭐 하든 우리는 신경 안 써, 우린 몰라, 이렇게 해놔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혼자 다 잘하는 줄 알고 검사 때 하던 습관 들여서 뭐 국기문란이니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이런 막 협박을 해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러면 그 지금 하는 것에 좋은 예가 지금 그 어젠가 기사로 됐던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그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지금 취해서. 옆에서 김건희 씨가 그 법사들이, 천공법사가 김건희 씨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말 따라해서, 김건희 말 따라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김건희 말 따라야 한다는 게 자기는 무조건 철칙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는 김건희대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열린공감이 예전에 그 보도한 내용 우리 다 봤잖아요. 둘이 막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해서 사는 일반적인 부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같이 살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관계란 말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엮여 있어요.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진 않죠. 본인 위주로 본인 가족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윤석열을 조종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솔직히 뭐 그렇죠. 예. 언젠가는 그 지뢰 중에 하나가 터지면 그냥 그 뭐라 그러나,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 표현만 들어서 그렇건 들었는데, 그 고구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하면 줄줄이 딸려 나온다면서요. 뭐 그런 식으로 막 안 터지겠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게이트 해갖고 여기저기서 빵빵빵빵 터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수순을 겪지 않을까요? 요즘은 그런 게 조금 좀 그려져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완벽하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 하는 행동들이. 예.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컨트롤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김건희 씨가 모든 권리를
권력을 다 갖고 있어서 김건희 씨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가지 못했다, 직언을 못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냥 방치. 윤석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막 열받고 짜증나요. 김건희 씨 이런데 노출이 돼서 어디서 나오는 거 보면 막 화나고 짜증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수록 소위 말해서 그 탄핵 마일리지가 점점 쌓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늘같이 뭐 나토 가서 그 창피로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고 뭐 어쩌고 이제 겨우 BTS 뭐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K컬처 이래가지고 그 콧대 높은 유럽 아이들, 그 세계의 문명을 이끌고 문화를 선도한다는 유럽 아이들마저도 무너뜨린 우리 BTS를 비롯한 K컬처를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보유국이었던 이 대한민국이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G7 초대도 못 받고 나토 가서도 그냥 뭐 그냥 저냥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김건희 씨 때문에 화가 나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밀키 얌얌님. 그러니까요. BTS도 뭐 세무조사 뭐 했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이걸 컨트롤한다는 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 그 최동석 인사만사에서 최동석 소장님께서 그러셨지만 철저한 응징을 한다 했잖아요. 예, 철저한 응징.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그 북한과의 이념 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념으로 뭐 빨갱이 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뭐 되도 않는 뭐 그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자꾸 빵빵빵빵 노출시켜서 이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로 하여금 여론을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서 엄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지.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해야 될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엄한 거를,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책상 정리만 하고 있으면 시험을 잘 봅니까? 정리가 안 돼 있더라도 시험 공부는 분명히 해야죠. 한 과목이라도. 그런데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책상 정리만 한다고 사람만 뒤집었다 말았다. 다음날 또 뒤집었다 말았다. 쓸데없이 베개는 또 왜 빨아? 베개 마음에 안 든다고. 방석은 또 왜 새 거를 사고. 시험 보는데 방석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네. 레피님께서 뭐 이렇게 좀 아시는 인포메이션인 것 같아요. 김범수와 의형제인 방산업체 정 회장 이영애의 남편은 삼성과 인맥이 두터웠기 때문에 코바나 콘텐츠 그 삼성 후원을 받았다. 뭐 그쪽을 또 그 탤런트 이영애 씨의 남편도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죠. 예. 참, 그래서 이게 있는 분들은 뭐 그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이렇게 할까. 뭐 어차피 저들은 그냥 일반 국민들, 서민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들끼리. 거기에는 이념이고 뭐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그렇잖아요.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그 전에는 알았나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그 이낙연 씨를 비롯한 그 이낙연 계파들의 어떤 행동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방송 나왔네요. 제가 또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좋은 뉴스를 하나 던져줘갖고 박지현이 또 전당대회 나간다고, 당대표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되게 웃기는 거예요. 꼴이 그냥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민주당 스스로도 이제는 좀 창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누구나 다 그냥 나와라. 뭐 이 안에 갈등이 심해지니까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사람 지원해라. 나와라 하니까 바로 박지원 같은 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향 평준화가 되고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민주당 자체가 그러한 그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자기네들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조직이 무너지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전 지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예전처럼 따뜻하게 지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지지합니다. 그렇다고 뭐 국짐을 제가 지지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전히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이 민주당 그 내의 의원들 자체도 스스로 많은 좀 위기의식을 이미 느끼고 있을 거고, 그러한 위기의식에 기반해서 좀 제대로 국민들이, 특히 우리 시민들이 개혁을 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과반 이상을 몰아준 국민의 뜻, 그러한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 열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고 본인들의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제대로 된 민주당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지원 같은 그러한 지금 좀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사실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빠 찬스로 인해서 현재 이르렀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와중에 반성을 하기는커녕 한 2, 3일 뉴스에서 숨어 있다가 당대표에도 자기도 나오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 자체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냥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좋은 것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좀 당을 한번 재건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거기에 더 당위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 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박용진 의원이 하겠어요. 뭐 누가 하겠어요? 뭐 우상호 의원이 하겠어요? 지금 다들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억지로 오히려 이 상황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주도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는 느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들의 이 어떤 마음을 반영을 한 뜻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과거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부터는 민주당도 하나의 어떤 개혁의 대상이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뭐 어차피 니네는 그냥 그렇게 놀아라. 지금 권성동 오늘 막 말하는 거 보세요. 뭐 법사위부터 먼저 얘기하자. 뭐 사개특위 그런 건 없다. 뭐 그냥 지네 그냥 갈게 가겠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기 지금 국정을 뭐 정상화시켜. 그걸 왜 야당이 걱정을 합니까? 그 야당은 그냥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여당이 하자고 하면 뭐 하나 툭 던져주고 이거 해줄래? 이렇게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걱정을 합니까? 아니 국정을 왜 야당이, 저는 그것도 오바라고 생각해요. 야당으로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워크숍을 왜 갔다 온지 모르겠어요. 무슨 겸손 또 무슨 하여튼 무슨 택도 아닌 무슨 야당이 여당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워크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흘러나온 뉴스도 사실 시덥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어제 밤 사이에 새벽에 올려주신, 어젠가 그젠가 또 이 날짜 감각, 주말 지나니까 날짜 감각이 없네. 이틀 전인가요? 예. 이재명 의원이 본인의 트위터로 올린 글을 보고 이분이
출마하는 거 마음 굳히셨구나라는 그 확신은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어요. 뭐 걱정도 안 해요. 뭐 이제는 뭐 이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은 안 해요. 예, 무조건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박지원 같은 애가 그래도 170여 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인데 거기 당대표를 하겠다고 박지원 같은 그런 뽀시래기 같은 애들이 어떻게 여기서 그걸 그래서 저는 민주당 참 한심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늦은 저녁에 잿마을을 가봤어요. 잿마을 가서 잿마을 분위기 쓱 보니까 잿마을의 분위기는 뭐냐면 이 그 개혁의 대상이 잿마을은 지금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국민의힘을 뭐 어떻게 해서 쟤네들을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개혁의 대상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잿마을에. 그러니까 우리 그 개딸들이 정말 똑똑해요. 응? 우리 저 올림픽 가서 금메달도 이 여성 국가대표들이 메달도 많이 따고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게 참 어쩌다 보니까 이 여성 동지들의 이 아주 똑부러짐으로 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대한민국, 이게 진보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 같아요. 잿마을은 개혁의 대상이 현재 민주당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맥락과 비슷하게 제가 내일 노나라 촬영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노나라 촬영의 스포를 잠깐 여러분께 드리자면 내일 노나라는 그 노인 인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은 20, 30대에 대한 얘기예요. 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나마 저는 학교에서 일을 좀 했었고 젊은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어울리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은 그것도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같이 어울리면서 학교에서 보면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사고를 갖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깜짝깜짝 놀란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그들이 조금 알지만 저도 잘 몰라요. 속속들이. 예. 그런데 최근에 대선 이후로 제가 갖고 있던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얘들아 니네는 왜 특히 2번을 찍은 남자애들 니네 왜 그랬니? 20대 니네들 왜 그랬어?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마음속에 원망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 얘기할 때가 돼서 게다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올바르게 현명하게 올바르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현명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뭐 키케로라든가 누스바움 같은 대학자들의 그런 어떤 그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시기적으로 현명하게 잘 성장하는 것, 우리 세대를 이끌어갈 20, 30대들이 왜 이렇게 보수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이유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나름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제가 제 지금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제가 라이브 방송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65세 이상이 10%가 채 안 됐어요. 7%, 8%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65세 이상의 제 채널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한 20 지금 3% 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올바르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제 채널에 구독하고 계신 분들 께서는 그 이번 주에 노나라를 꼭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몰랐던 20대, 30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20대 남성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짧게 간단하게 뭐 저로서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린다고는 하는데 그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경탄행님께서 62세면 아직 젊은 거죠. 65세 아직 아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62세시면 저랑 8살 차이밖에 안 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젊으신 거죠.
그리고 75세도 요즘 젊으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77세, 78세신데요. 젊으세요. 예. 가끔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사고방식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대화가 가끔 단절될 때는 있는데 굉장히 젊으세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방식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젊게 사세요. 이게 정말 나이는 제가 노인학을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이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숫자에 불과해요.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어요. 그 제가 노나라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젊게 사실 수 있는 방법들을 부분 가끔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단한 것 같아도 딴 게 없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과 얘기를 잘 하고 귀를 열어놓고 뭔가를 항상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나라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페와호스님께서는 저보다는 위시지만 여기선 아가일 듯. 여기서는요,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전부 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전부 어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로만 이 아이디로만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아이디 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몇 살이라고 말씀 안 하시면 저는 제 생각에 여기 지금 아이디가 전부 제가 학교에서 만났던 23살 학생,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하면 여긴 지금 대학교 다 2학년인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분 내는데 돈 듭니까?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냥 양보하고 산다. 조금 내가 손해보고 산다. 그러니까 제가 좀 살아보니까 다 저보다 연배가 위이시겠지만 요만큼이 살아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조금 손해보고 산다. 덜 먹고 산다. 덜 갖고 한다. 에이 그래 들어라. 너 가져라.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속은 좀 편하더라고요. 예. 못 가져서 그게 내가 갖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긴 있는데 그 후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오래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몇 번 해보고 그냥 그 방식대로 살기로 했어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사시는 방식이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좀 이렇게 좀 닮은 것도 있겠죠. 대신 옆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속 터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짜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싫든 좋든 본인을 지금 얽어매고 있어요. 본인이 앞에 걸어가야 하는데 그 숲길을 헤치고 길을 만들고 가야 하는데 점점 더 거기 숲이 엉켜 있는 곳에 지를 던지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 하나 안 밟겠습니까? 가다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젊게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한, 제가 이 심경수 TV를 방송을 하는 한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가려면 젊어야 돼요. 예. 건강하셔야 되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해주시네요. 네. 스노우맨님께서는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집단 지성이 지배하는 강력한 법치, 덕치 사회를 만들어서 정의, 복지 사회에 구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시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아주 일반적이고 그게 옳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정치인들이 자꾸 딴 생각을 갖네요. 저는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좀 비웃었어요, 사실. 예.
촛불 우리 촛불 집회를 통해서 촛불 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이 구태를 벗어나고 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유권자들이 그렇게 밀어줬는데 그들이 고인물이 돼갖고 그들이 스스로 몸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 모양 저꼴을 저희 이 시민들에게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참 너무너무 한심하고 저도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지만 유권자들보다 못한 정치인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여러분들과 얘기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라 다들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도 한 200여 분이 쭉 이렇게 방송을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심경수 TV 하고 예전에 아이콘이 심경수 TV 영어로 된 TV가 있고 지금 새로운 요게 로고가 있잖아요. 심경수 TV 한글 요 채널 제가 지금 이사하고 있거든요. 이제 라이브 방송 그쪽에서 하려고요. 그래서 그 이사하는 일단 이사를 해놓고 제가 왜 이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거기 이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요 심경수 TV 구독을 안 하신 분 계시면 심경수 TV 가셔갖고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번 주 정도에 제가 일정이 저희 지방으로 제가 좀 가는 그런 일정이 있어서요. 저희 친척 댁에 가는 좀 집안일이 좀 있어서 거기 가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쯤에 그때쯤에 아마 요 심경수 TV 요게 요쪽으로 라이브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조건에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심경수 TV 요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마리님 알고리즘에 커뮤니티 글 엄청 떠요. 아유 고맙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좀 그냥 보실만한 뉴스 그리고 어쨌든 저쪽 얘기도 저는 가끔씩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는 커뮤니티에 뭘 저런 거를 이렇게 뭐 올리나 나는 이거 보기 싫은데 뭐 그런 분 계시는데요. 제가 커뮤니티에 가끔씩 저쪽 입장을 나타내는 기사도 가끔은 올립니다. 커뮤니티 나눔 자리는 저 동시 선송하는 거 몰라요. 수원시민공감님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요. 155명, 156명이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요 심경수 TV 새로 이 한글로 된 TV 여기에 좀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서 이제 저 채널로 가서 라이브 방송을 좀 길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을 이렇게 제가 1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유지가 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방송을 좀 더 해야 되나 막 이런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음악. 오늘부터 음방합니다. 음방. 이게 요거 처리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서 뭐 중간에는 못 넣고요.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제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할 때 몇몇 분께서 그러시더라고. 어쩌면 저렇게 그냥 저렇게 무자르듯이 자르고 방송을 접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또 그게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당분간은 요 음방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할 때 음악을 한 곡씩 틀어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시민공감님 저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7080 음악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취향이나 제가 이렇게 뭐 채팅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느껴보면 7080 음악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감성보다 조금 위의 음악이죠. 예.
그리고 제 또래들 4, 50대 또래들이 갖는 또 그것도 있죠. 그리고 아이고 스카이블루님 감사합니다. 금방 10분께서 또 구독해 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독을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독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뭐 그래서 그 7080 물론 할 거고요. 제 그 뒤에 음악도 제가 편히 듣던 음악. 저는 개인적으로 그 즐겨 듣던 음악은 그 들국화라든지 이문세라든지 이선이라든지 뭐 그쪽 음악, 그또래 음악이에요. 이승철 뭐 그런 그때 음악이에요. 예. 새벽기차 뭐 다섯 손가락 뭐 이런 그리고 거기 기점으로 이제 위가 이제 계실 거고 정태춘 박은옥으로 시작하는 대학가요제의 뭐 그런 그렇게 있을 거고 또 그 다음 또 저보다 또 조금 젊으신 분들 40대 또 뭐 이렇게 또 좋아하는 음악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음악을 선정을 7080도 아니고 제 또래 음악도 아니고 3040도 아니고 요즘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노래. 요즘 아주 잘 나가는 노래 하나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날 때 제가 그걸 틀어드리고 방송을 이제 접으려고 합니다. 그 음악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저작권에 걸리는 거라서 제가 방송이 요 라이브 방송할 때만 여러분 음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 이 녹화된 것들이 올라가는 영상을 그 나중에 보실 때는 그 음악이 잘려요. 제가 자를 거예요. 예. 음악을 그 저작권 관련돼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스노우맨님 BTS는 아닙니다. 삼형제 맘님, 김한선, 이승철 봤어요. 제가 김한선 완전 팬이었습니다. 네, 저 방에 온통 김한선 사진으로 도배해 놨고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이제 미친놈아 막 맨날 그러셨어요. 제 방에 들어오실 때마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딴 사진 저 뭐 눈깔이 이렇게 올라간 여자의 사진만 올려놓는 저희 아버지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김한선은 요즘 잘 나가 그나마 뭐 버티고 있잖아요. 네. 인생이란 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김한선 누가 뭐 지금까지 버티고 가수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나요? 네. 네, 시준이님, 그쵸. 예, 사진부터도 공부 뭐 잘은 아니었지만 하긴 했어요. 예. 조구몽님 아니에요. 또 달라요. 그냥 저는 좀 스타일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진짜 이 뭐랄까 그 음악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호응을 잘해 주셔서 제가 참 좋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하는데 이 좀 너무 서툴고 준비도 막 빈약한데도 여러분들이 참 잘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한 노래 이제 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접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그 준비했던 우리 경통 씹는 오늘 아주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주무시기 전에 씹는 시간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고요. 제가 능력이 되면 별이 빛나는 밤에로 한번 2분을 한번 해볼게요. 1분은 정치 얘기를 하고 2분은 음악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거로 한번 해볼까요? 뭐 하여튼 그건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뭐 하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 특별히 포미님 본조비 마이클 잭슨요. 예, 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요 마지막 그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